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래간만에 이슈시계 오광년 전 시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이슈시계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일을 근데 한번 쑤셔 주실런지.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이슈죠, 이 부분은. 예,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단히 복잡해하고 또 대단히 카더라가 많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이런 그 대장동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단순하게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하고 있는데 예. 대장동 그 쟁점부터 그냥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라니까 이상하네. 쟁점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2021년도 9월 달에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지금과는 전혀 또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그동안에는 김만배라고 그렇죠. 해서 김만배 씨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기소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재판부가 검찰이 바뀌면서 반 이재명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죠. 무려 검사가 58명이 지금 달라들어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와, 그 공부 많이 한 똑똑한 검사 50명이 붙었대요? 특수검사 58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뭐 카더라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 재판에서 나오는 특히 그동안에 감옥에 있었던 김만배, 남욱, 유동규가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기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로. 네네. 첫 번째는 원래 그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었던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의 소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절반이 이재명 그 당대표 거다 혹은 김만배와 유동규와 김용과 정진상 3명이 나눠 갖기로 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7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700억인데 세금 계산을 하고 나면 한 42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재명이 절반을 약속을 받았다 혹은 뭐 노후 자금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뭔가면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민간 개발로 하려고 하던 거를 갖다가 완전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 공동 개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약 얼마입니까? 가물가물한데 한 3천억, 4천억 이상을 뭐 당군 이래 최대로 이렇게 환수한 사업인데 그렇죠. 이 자기가 천화동인 1호에 423억의 자기 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7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남게 되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700억 원어치를 더 그러면은 그 성남시에다가 공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만배가 도대체 이재명은 공산당 같은 사람이다. 이익이 남으면은 전부 다 우리를 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추가로 성남시에 공사를 요구를 했다고 이제 하는 녹음 파일이 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이재명 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자기 지분을 먹으면서도 추가 공사를 성남시에 하라고 요구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렇게 저거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이것과 관련된 진술 자체가 남욱과 유동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확인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얘기되는 거에 100%는 그랬다더라. 김만배한테 들었다.
뭐 누가 그랬다더라 이제 이거를 갖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는 그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나왔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21년에서 그 4월에서 8월까지 대장동 개발 그 민간 사업자인 남욱한테 걸쳐서 한 8억 원 정도를 수수를 했다고 그래갖고 김용 전 대변인이 구속됐잖아요. 네, 지금도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 대변인은 난 절대로 그 유동규한테 단 한 푼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물증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는 그 명확한 뭐가 있으니까 그 발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의 이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은 그냥 전원에 의한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김용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판에서 내가 분명히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또 정진상 또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이제 정진상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네.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유동규한테 제일 최근에 구속됐죠. 7차례에 걸쳐서 2억 4천만 원 받았다라는 것이 죄목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제로 검찰이 CCTV라든가 이런 거를 뭐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장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넘겨질지 이거는 아직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로 그 억울함,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른 그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지만은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그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 뒤집어져 갖고 짜맞춰 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만 그 정도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언론은 계속해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그런 카더라, 그런 의혹 이런 거를 마치 기정사실인 것 같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 같이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냉철한 그 분석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앞으로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하루에 한 꼭지씩 좀 제가 일주일에 한 꼭지씩 증명을 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장동 얘기만 들어도 이제는 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지고 또 막 누가 구속됐다더라, 누가 나왔다더라,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그렇죠. 너무나 복잡한데 그 실타래를 하나씩 우리 이슈 시계를 통해서 풀어주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를 그렇죠. 한번 쟁점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 오강령의 이슈 시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터!